한국에서 가족 수가 제일 많은 재벌이 어딜까요? 근데 재벌이 보통 군대 가던가요? 국적은 어때요? 재산 물려주는 건 합법적으로 하던가요? 근데 세어보니까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포함해서 한 50명 넘는 이 집안은 가족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형제는 물론이고 동업자까지도 무리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게다가 회장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한테 좋은 일 한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막 나눠줘요. 독립운동 유적지 복구에 거금을 쾌척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니까 학교들에 공기청정기 10,000대를 막 나눠주고 막 그래요. 공짜로. 아니 심지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대결에 거액을 후원하고도 광고는 코딱지만하게. 아니 도대체 재벌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또 좋은 일을 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숨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기업을 바보라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보.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하지만 이 기업의 주요 계열사들은 거의 매번 삼성한테 밀리고, 하다못해 이 회사 야구단은요, 회장님이 팀이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 MVP한테 주겠다고 8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사고 또 명주를 사놨는데, 롤렉스 시계는 20년 넘게 금고에 보관돼 있고 술은 너무 오래돼서 다 증발해버렸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받는 이상한 기업 LG그룹입니다. 회사 상사나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울 것 같아요? 2018년 5월 20일 10시쯤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LG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가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울먹울먹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막 이렇게 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오래 같이 일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돌아가셨다고 임직원을 울게 만드는 기업 총수가 있을까요? 근데 더 이상하다고 느낀 건 구본무 회장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쯤에 그 집안의 회장님 한 분을 만났을 때였어요. 한국 남자들 중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8년 기준으로 3.3%입니다. 그치만 재벌가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죠. 30대 그룹 후계자 3명 중에 1명은 군대를 안 갔고 10대 그룹으로 좁히면 절반 이상이 안 갔다는 2015년 조사가 있어요. 근데 LG 가문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그러니까 정몽준 이사장 아들이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손자죠. 이분 결혼이 화제가 됐어요. 현대가 사람들이 결혼이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으면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LG 가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훨씬 많아요. LG, LS, LIG, 아워홈, LF, 동업자였던 GS, 뭐 여기에 결혼 상대들까지 합하면 삼성, 현대, 한진, 대림, 두산, 조선일보, 김앤장 뭐 등등 결혼으로 엮인 인연이 가장 화려하죠. 재벌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상대 재벌이란 얘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좀 계셨어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얘기할 때 왜 딸들한테는 뭐가 안 갔나요? 그 중에 한 분도 LG그룹 분이랑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가계도를 한 판에 다 그리기도 어려워요. 지금 회장이 4세 경영자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첨단 칼라 TV 금성 하이테크. 우수한 기능의 모델도 다양해요. LG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931년에 구인회 상점이라는 포목상부터 시작해서 동동구리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크림, 화장품 만드는 라키화학공업, 즐거울 낙의 기쁠희, 영어로 럭키, 이걸로 사업을 일으키고, 또 옛날에는 주로 가루형 치약을 썼대요.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약을 썼는데 연고형은 주로 미국산 혹은 일본산이었는데, 한국 최초로 미국 콜게이트 치약이랑 어깨를 견주는 연고형 치약을 만들었고요. 국내 최초의 라디오 생산, 흑백 텔레비전 생산, 여기서 전자사업, 금성사가 나오죠. 골드스타요. 금성.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다는 사연이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죠. 이게 아까 럭키 그리고 금성사, 골드스타 합쳐서 럭키 금성그룹이 되죠. 이 모든 걸 이끌었던 게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부가 후계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막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방종하게 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도 엄해서 구인회 창업주의 장남은 4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대요. 일을 배우게 한 거죠. 4년 동안 옆에는 판자입니다. 나무로 이거 막아놓은 거. 거기에서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에 더울 때나 그것을 늘 닦습니다. 그 장남이 바로 재임 기간 동안 매출을 무려 1150배나 성장시켰다는 2대 회장, 상남 구자경 회장이죠. 그리고 3대는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친숙한 1995년에 그룹명을 LG로 바꾸고 매출을 5배 끌어올린 화담 구본무 회장이죠. 그리고 지금의 구광모 회장이 4대째니까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튼 아까 그 집안 회장님 만났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리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집안 분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나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한국 남자들은 다 가니까. 그래도 아까 재벌 면제 비율 보면 물어볼만 하잖아요.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버님이 영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영국이요? 군대 문제를 자기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영국은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가장 먼저 전쟁에 참전한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이 대접을 받는 거다.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책임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뭐 다른 재벌가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킬 때였어요. 근데 이 회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좀 다른가 보다 싶었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근데 착한 기업이라고 해서 LG 스마트폰 쓰는 사람 주변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착하면 뭐해?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 1년에 1조씩 까먹는 스마트폰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 초콜릿폰 같은 거 잘 나갔던 거 기억 안 나?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 진짜 주고 싶은 사람 있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사업 잘 나가다가 막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삼성, 현대, LG 한국의 재벌 그룹 하면 이렇게 3대 재벌 안에 들었었거든요, LG가. 근데 지금은 자산 규모로는 SK에 밀린 4위고 심지어 한때는 5위 롯데한테 역전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반도체예요. 1999년 4월 22일 LG그룹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생각해봐요. 삼성하면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사업을 LG가 포기하겠다고 한 거죠.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어딘지 알아요? 1위는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예요. 반도체 만드는. 근데 그게 원래 LG 거였어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가 재벌들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라고 빅딜이라는 걸 추진해요. 그래서 LG한테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 빅딜을 중재한 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고요. 그때 재계 측의 간사 역할을 맡았던 게 정경련의 손병두 상근 부회장,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 현대는 정부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죠. 막 정주영 회장이 막 소떼 막 보내고. 이런 와중에 정부가 LG한테 반도체 사업을 넘기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LG는 어땠겠어요? 펄쩍 뛰고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근데 회장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하고 나온 다음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취재진들이 막 계속 찾아가는데 구본부 회장님은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담담한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당시에 속은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정경련에도 발길을 끊어요. 그리고 나서 현대전자로 넘어간 LG반도체, 현대그룹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결국 채권단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SK그룹 품에 안기면서 SK의 효자가 되죠. 2018년에는 한 해 영업이익만 20조가 넘었어요. LG전자 전체가 3조 원이 안 되는데 과연 반도체 사업이 계속 LG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죠. 사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삼성도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버텨줬으니까요. 근데 LG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이러면 정부한테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LG는 정부가 도와달라고 하면 계속 잘 도와줍니다. 심지어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도 막 스스로 공기청정기 달려있는 전자식 마스크를 개발해서 기부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정경유착은 가장 멀리 했고 특혜를 받은 건 가장 적다는 재벌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참... 그거 기억나요? 재벌들이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싸운다고 했잖아요. 아들, 딸이 안 싸우면 손자, 손녀라도 거의 반드시 싸우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구인의 창업주의 남자 형제만 6명이에요. 사업도 같이 하면서 성장시켰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큰형 구인의 회장이 불과 62에 타계했는데 동생들은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한창 때인데 경영권 승계할 때 동생들이 안 싸웠어요. 그리고 장손인 조카 구자경한테 그룹을 맡기자. 그리고 주력을 뺀 일부 사업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GS그룹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LG 창업주 구인의 회장이 GS 창업주 허만정 회장의 아들과 동업해서 럭키금성을 출범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2005년에 LG에서 GS가 분리되면서 정유, 건설, 유통 이런 걸 분리해서 나옵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하고 주요 사업들을 나눠줬는데도 이때도 거의 분란이나 잡음이 없었어요. 그럼 3세 때는 어땠느냐? 역시 장손이었던 구본무 회장한테 그룹의 키를 맡기고 2세 형제들은 조용히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본무 회장의 아들 장손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아랫 동생인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의 장남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순서대로 장손을 대신한 거죠. 그렇게 장조카를 입적을 시켜서 결국은 만 39세였던 구광모 회장이 4대 승계를 한 겁니다. 안 싸우고. 자, 이렇게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가전과 화학, 생활건강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LG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한테 몰아줬다 그런 얘기 했었죠. 왜냐면 그 힘을 유지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LG도 처음부터 회사를 나간 형제들이나 동업자한테 이걸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덩치가 훨씬 커져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LG에서 분리해 나간 기업들을 다 합치면 삼성그룹에 이어서 LG그룹이 여전히 재계 2위를 유지할 거다 이런 계산도 있는데 아마 LG 가문 사람들도 그렇게 사이좋게 회사를 나누면 그룹 전체에 힘이 빠진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가족이
그룹이 다른 재벌들처럼 사람 수도 많은데 막 싸웠으면 아마 훨씬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LG가 다른 재벌들처럼 돈이 되는 건 물불 가리지 않고 반칙도 하고 뭐든지 하고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여태까지 왔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뭐 더 성장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고 구본무 회장이 그랬습니다. 부정한 1등을 하느니 차라리 2등을 하겠다. 그리고 LG의 의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실 의인상이 생기기 전에도 구본무 회장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줘 왔대요. 가장을 잃은 가족들한테 위로금의 거액을 전달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화재에서 사람을 구한 사람들한테 또 얼마씩 전달하고 그랬는데,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는데 불난집에서 사람들을 구한 의인이 있었어요. 이분의 기사를 보고 이분한테 얼마를 전달합시다 하고 자기 재산을 또 일부를 보냈는데, 이분이 괜찮습니다, 술이나 한잔 사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려고 하니까 안 받고,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LG그룹의 의인상이에요. 구본무 회장이 자기 사제를 그 재단에 출연했죠. 이제 LG그룹의 키는 그룹 4세에게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LG가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정도 경영을 하면서도 주춤한 걸 이겨내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사랑해요, LG.